예, 잘 쉬셨나요? 이제 2가에서는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피플 퍼즐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당신 자신의 스타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스타일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함으로써 서로를 가치 있게 여기게 됩니다. 첫 번째, 4가지 스타일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다릅니다. 그들의 행동을 결정짓는 기본적인 동기가 다릅니다. 주도형은 무엇이 성취할 수 있을 때, 목표가 있을 때 움직입니다. 안정형은 인간관계, 모두가 기뻐할 것이라고 할 때에, 또한 감사를 표현했을 때 내가 또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들의 가장 좋은 환경 조건이 다릅니다. 신중형은 창의적이기보다는 분명하게 명시된 가업, 질적으로 우수한 일, 꼼꼼하고 정밀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이라면 잘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반응이 다릅니다. 안정형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보다, 어떻게 깨어진 관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하면, 주도형은 그렇게 해서 고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돌려서 나를 사랑할 수 있게 할까,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장점과 약점이 다릅니다. 주도형인 어느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자신의 약점과 장점을 적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이 장점, 적당한 거리감, 약점, 적당한 거리감,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장점이 약점이 될 수가 있고 약점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긴장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러한 긴장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다릅니다. 신중형 같은 경우에는 싸움을 하거나 전쟁을 하면 2달 이상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회피하고 자신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독거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여하는 것과 높이 평가하는 것이 다릅니다. 주도형은 결정을 빨리 하고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힘을 보태주는데, 시간을 매우 중요한 평가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약속을 어긴다면, 늦는다면 점수를 잃게 될 것입니다. 안정형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끌어안고 용납하고 또한 들어줘서 평화를 가져오며,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며 인간적으로 다정다감한 부분을 놓고 평가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시간을 관리하며 어떻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지가 다릅니다. 스타일에 따라서 신중하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결정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직감으로 결정을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른 스타일의 사람들을 끌어들이십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당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잘못되었으며 그들이 여러분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과 다르다는 사실이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를 하면요,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딸과 저하고 성향이 달랐어요. 우리 딸을 보면 옷도 여기저기, 가방도 여기저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제가 뭐 깔끔하고 깨끗한 건 아닌데, 그래도 옷은 옷 놓는 자리에, 가방은 가방 올려놓는 자리에, 이렇게 제자리에 있어야 편안한데, 우리 딸은 그냥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매일 싸우고 갈등하고 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이 피플 퍼즐을 집에 가져가서 해봤어요. 이거 숙제니까 우리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 딸이 무슨 형이었을까요? 사교형이었어요. 사교형은
정리정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랬구나. 나랑 다르구나. 매번 우리 딸을 야단을 쳤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학습에 의해서 하루씩 날 잡아서 대청소를 하긴 하지만요. 이렇게 같은 가족끼리도 성향이 다를 때에 갈등을 빚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 이끌어 주신 사람과 더욱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려면 어떻게 하냐고요? 각 4가지 스타일의 사람들 각자에 대해 가치를 존중해야 합니다. 남과 다른 것을 감사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은 다양성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똑같은 사람이 모이면 자주 싸우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양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안에 있는 다른 점은 당신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당신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 서로를 세워가기를 헌신하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 특히 자신과 스타일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적대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을 경청하는 것에 유익을 말하도록 또한 우리 자신과 같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행동을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주도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도형은 동기부여해 줄 수 있는 요소가 다릅니다. 결과가 있거나 도전이 될 때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주도형의 가장 좋은 환경은 계속적인 도전이 주어질 수 있는 상황, 다양한 활동, 이럴 때 아주 힘있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수용과 거부, 어려운 일들을 잘 받아들입니다. 비활동적인 상태를 수용하지 못합니다. 주요 장점에는 일을 완수하고 추진력 있고 결단력 있습니다. 약점에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에는 독재, 또 지나치게 통제를 하게 됩니다.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주도형들은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주도형의 사고방식을 보면요. 나에게 가장 이상적인 환경은 나에게 통제력이 주어질 때이다. 나는 변화하기를 좋아한다. 나는 내 방식으로 일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통제력을 상실하거나 도전이 없는 것이다. 주도적인 성경의 인물을 보면 바울, 여호수아, 스데반, 사라, 루디아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찾아보겠습니다. 바울은 주도적인 대표적인 인물로 첫 번째, 바울은 자신에게 도전하는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 부르심의 상이 무엇인지 분명했기 때문에 바울은 안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단도직입적이고 지시적이었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할 정도로 신앙을 가짐으로써 성향과 행동 유형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섬김의 대상만 바뀔 뿐이지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세 번째, 바울은 매우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토론가였습니다. 도전적이고 논쟁적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네 번째,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그 교회에 소아시아 지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보고하고 길을 떠났어도 소아시아에 도착해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부를 때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할 때에 결단하고 주저하지 않고 그는 유럽으로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교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동기를 부여해줄 수 있는 요소는 사회적인 인정, 격려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환경은 신선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입니다. 통제받지 않고 사소한 일들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환경, 또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또한 수용과 거부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러는 것을 수용하고 격리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주요 장점으로는 낙관적이고 열정적이고 호감이 가는, 주요 약점으로는 과대평가, 교묘한 말로 조작함, 일을 끝마치지 못함, 위기사항에 나타나는 것은 공격입니다. 도움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잠시 멈춰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교형의 사고방식을 정리해 보면 나에게 가장 이상적인 환경은 내게 재미있는 일이 주어질 때이다. 나는 꿈꾸는 일을 좋아한다. 나는 재미있는 방식으로 일하기를 원한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고립되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사교형의 대표적인 성경 인물은 베드로가 있고요. 아론, 바나바, 리브가, 미리암이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에 대해서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베드로는 복음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싶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였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기질이 있어서 말씀을 전할 때에 5,000명, 3,000명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불가능한 것을 믿었고 기꺼이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열정적이고 가감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을 믿고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새벽, 아주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자신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을 했습니다. 죽을지언정 목숨이라도 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약속을 했지만 감당할 수 없음이 곧 드러났습니다. 베드로는 네 번째, 감성적이었고 행동이 충동적이었습니다.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는 바로 이것이 사교행의 특징입니다. 느끼는 대로 행동합니다. 이번에는 안정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정형을 동기부여할 수 있는 요소에는 인간관계, 존중, 가장 좋은 환경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지속적으로 일관성이 있을 때, 친절하고 평화로운 환경이 주어질 때, 수용과 거부는 친구 관계를 받아들임, 갈등 대립 상황을 피함. 주요 장점으로는 협조적이다, 쉽게 동의한다, 충성스럽다. 주요 약점으로는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잘 드러내지 않는다, 급격한 변화를 거부한다, 지나치게 오래 참는다, 위기의 상황에는 묵종. 도움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좀 더 주도적이어야 됩니다. 안정형의 사고방식을 정리하면 나에게 가장 이상적인 환경은 내게 평화가 주어질 때이다. 나는 지켜보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쉬운 방식으로 일하기를 원한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지속성을 잃어버리거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안정형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아브라함, 야곱, 마르다, 한나, 도르가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자신에게 안전한 보장해주는 고향을 떠났습니다. 변화를 매우 힘들어함에도 불구하고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갈등 상황이 빚어지면 그 갈등을 회피하고자 애썼습니다. 아브라함의 종과 또 롯의 종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은 롯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골육이다. 내가 자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리라 라고 양보를 했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충성스러웠고 가족과 친구들을 잘 지원했습니다. 300명으로 한 국가와 전쟁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카가 위험에 빠졌을 때에 가족이라는 이유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 일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매우 민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돔성을 구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다른 의인 50여 명에서 10명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은 단순히 조카만을 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안에 있는 불쌍한 사람을 생각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 신중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중형은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요소가 정확성, 질적 우수성, 가장 좋은 환경은 분명하게 명시된 가업이 주어졌을 때, 제한된 위험성, 정밀성을 요구할 때, 수용과 거부는 특정한 방법과 구조를 수용합니다. 질적으로 우수하지 못한 것은 거부합니다. 주요 장점으로는 정돈된, 철저한, 분석적인, 주요 약점으로는 자발성이 결여되고 지나치게 세밀하고 지나치게 조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위기상황에 나타나는 반응은 회피,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주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신중형의 사고방식을 정리해보면 나에게 가장 이상적인 환경은 내게 탁월함이 주어질 때이다. 나는 조사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정확한 방식으로 일하기를 원한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잘못된 일을 하거나 받게 되는 것이다. 신중형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모세, 누가, 요한, 마리아, 에스더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모세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가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는 매우 박식하고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모세는 도전이 주어질 때 매우 조심스러웠고 세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무려 4번이나 거쳐서 뒤로 물러서는 모세의 반응은 모든 것이 분명하게 확인될 때까지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가르쳤고 그들이 율법에 철저하게 복종할 것을 또한 기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전달해 주었고 어떻게 성막을 지을 것인가를 상세하게 알려주셨을 때 꼼꼼하게 정말 모세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빠짐없이 전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모세는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으나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지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모세는 하루 종일 줄을 지어 서 있는 사람들을 재판하느냐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나중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이제 일을 나눠 감당하게 되지만 그렇게 모세는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4가지 스타일에 대해 요약해 보겠습니다. 타인에게 기여하는 것. 주도형은 변화를 주도합니다. 사교형은 열정을 일으킵니다. 안정형은 관계를 형성합니다. 신중형은 탁월함을 추구합니다. 장점으로는 주도형은 목표 지향적, 추진력, 모든 일의 성취 등 하나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일을 바로 계획하는 그러한 스타일입니다. 사교형
장점이 외향적이고 동기를 부여하고 사람들을 참여시킵니다. 안정형의 장점은 사람들을 잘 다루고 팀에서 관계를 잘 맺는 사람 혹은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중형의 장점은 높은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임무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수행합니다. 약점을 보겠습니다. 주도형의 약점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무심할 수 있습니다. 조급합니다. 사교형의 약점은 충동적이고 세부 사항에 대해 소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정형의 약점은 팀의 조화를 위해서 일의 결과를 소홀합니다. 주도적으로 일하기를 꺼립니다. 신중형의 약점은 지나친 조심성, 너무 철저한 나머지 시간 내에 일을 끝마무리할 수가 없습니다. 동기부여하는 것으로는 주도형은 결과가 중요합니다. 사교형은 인정, 안정형은 관계, 신중형은 정확성. 이럴 때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시간관리 초점에는 주도형은 지금, 사교형은 미래, 안정형은 현재, 신중형은 과거. 정확 의사 전달함에 있어서 주도형은 일방적,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기보다는 대화의 주도권을 잡는 것. 사교형은 열정적이고 무엇을 하도록 자극을 하고 종종 일방적이며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불어넣습니다. 안정형의 의사 전달은 쌍방 의견을 교환합니다. 경청합니다. 인간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신중형은 좋은 경청, 특히 업무와 관련된 그 내용을 잘 경청합니다. 감정적인 반응을 보면 주도형은 거리감, 독립적, 사교형은 기복이 심함, 흥분하기 쉬움, 안정형은 온화함, 다정다감함, 신중형은 민감함, 조심스러움. 의사결정하는 것을 보면 주도형은 가감합니다. 사교형은 직관을 중시합니다. 안정형은 의견을 수렴합니다. 신중형은 아주 철저한 증거자료를 통해서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위기 상황에 나타나는 반응으로는 주도형은 독재, 사교형은 공격, 안정형은 묵종, 신중형은 회피.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도형은 경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교형은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안정형은 좀 더 주도적이어야 되고 신중형은 주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동물 마을에 소와 사자가 있었습니다. 둘은 죽도록 사랑합니다. 둘은 혼인을 했습니다. 둘은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소가 최선을 다해 맛있는 풀을 날마다 사자에게 대접했습니다. 사자는 풀이 싫었지만 참았습니다. 사자도 최선을 다해 맛있는 살코기를 소에게 대접했습니다. 소도 괴로웠지만 참았습니다. 참을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합니다. 소와 사자는 다투었습니다. 끝내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헤어지며 서로에게 한 말은 나는 최선을 다했다였습니다. 소와 사자의 사랑,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죽도록 사랑했던 그들이 왜 헤어지게 되었을까요? 소는 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자는 사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 위주로 생각하는 최선, 상대를 보지 못하는 최선, 그 최선은 최선일수록 최악을 낳습니다. 여러분의 최선은 어떠한 최선입니까? 자신만을 생각하는 최선입니까? 아니면 상대를 배려하는 최선입니까? 이것으로 2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3가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